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이랑 다투고 해서 이제 오셨어요. 도대체 얘한테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힘듦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전에 해줘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 솔루션은 뭐냐면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한 시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5년차 교육 전문가지만 사춘기 아들과의 소통은 너무 어렵다고 고백하는 분과 함께요, 사춘기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한 20년 이상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정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동, 청소년 포함해서 1000명 넘게 상담을 그동안 많이 하시면서 부모님도 많이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낸 책에서 스스로는 이렇게 많이 알았지만 우리 아들, 우리 아이를 사춘기 지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서적들도 많이 봤을 거고, 많은 연구 논문들도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런데 막상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어머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이면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정말 적기적소에 해야 될 말들, 이런 게 사실 많이 어머님들이 힘드시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편안하고 또 깊이 있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나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굉장히 어렵게 아들을 출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부터 사춘기를 맞이하기까지 그때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아기를 가졌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결혼 6개월 만에 위쪽에 이제 암이 좀 생겨서 사실 저는 임신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혹시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이 네네. 아닌가 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좀 받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시경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청청병력 같은 그런 결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상태도 아니고 결혼 6개월 만이니까 너무나 이제 애틋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아마 박사 들어갈 때 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도 하게 됐고, 우리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전에는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그런 이제 병에 걸리면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도 이제 생겨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엄마 몸이 이렇게 허약해서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안 됐어요.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네. 저희 이제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그냥 마음을 내려놓자. 그래서 둘 다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정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좀 다를 그렇겠지만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애틋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났는데 정말 남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요구하는 게 많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체험학습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또 이제 교육학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본 최상의 아이를 우리 아이한테 기준점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하고 많이 이제 놀아주는 것도 했지만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사춘기 때의 힘든 과정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좀 들려주세요. 사춘기 때 정말 저는 이 아이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애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경제적, 물질적인 온 것을 아이한테 이제 경험시키고 해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너무나 많이 밥상을 차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사실은 배가 고프면 아이가 무언가를 찾죠. 우리 아이도 사실은
본인이 찾았을 때 제가 만약에 엄마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 예시로 그럼 저는 불고기의 뭐 종류도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차려줬던 거죠. 네.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면은 부담감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는 못 느끼지만 아이 입장에서 특히 뭐 학력이 높을수록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이가 소화할 수 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다 먹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게 싫을 수도 있고 그걸 먹고 체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들이 일기장을 훔쳐본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4줄 써놨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무언가 시킬 때 또는 뭔가를 요구할 때는 마치 사자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 무언가 나한테 간절히 요구할 때는 그 발톱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긁고 또 긁고 또 긁고 해서 내 가슴에 피가 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너무 놀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각이구나. 나는 그냥 한 얘기라고 생각한 말들이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날 밤에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언어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면 제가 교수고 그쵸?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대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집에 오면 이 친구가 엄마한테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엄마의 학생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학생일 경우와 또 자식일 경우는 엄마도 다르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우리는 늘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쟤는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야. 내 품 안에 있었던 아이야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자기 자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어머님들 많이 오셔서 우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안 된다. 네, 그 경험을 제가 맞아요.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했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응,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면 감히?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럴 때 감정 조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떤 식으로 감정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랑 다투고 뭐 해서 이제 오셨어요. 도대체 얘한테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힘듦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전에 해줘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 솔루션은 뭐냐면 아이한테 사실 엄마가 처음 대어본 거야. 그리고 엄마도 너랑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굉장히 엄마를 애처롭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했을 때 엄마를 정말 얘가 너무 싫어서 엄마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할 정도였는데 엄마가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처음이 돼봤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받은 이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아이한테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솔루션으로 제시했고 정말 솔직하게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그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민감한 시기 때는 엄마가 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때렸어. 응? 이렇게 때렸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때려 나를?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나는 조금만 한 것 같은데 너 이거 했니? 라고 조금만 물어본 것 같은데 얘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엄마도 막 울면서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이한테 엄마나 아빠도 이 과정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완벽한 부모란 없다. 그것을 꼭 인정하시라는 거. 네, 그 책 제목을 좀 언급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토록 다정한 사춘기 상담소이잖아요. 그때 책에서도
많이 담아주시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춘기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어요? 아이가 첫 여성의 경험을 하거나 남자가 되는 경험을 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어른이 됐다고 막 축하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나 아이들이나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마 입장에서는 커나가는 과정에 그 유아기 때의 그 시절을 되돌려 보면 얘는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다 컸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엄마가 이런 걸 얘기하지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이 가장 힘드냐 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한테 시켰던 거, 아이가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했던 거 이런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이 나타나면서 결국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시고 자존심도 상하시고 울기도 많이 우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또래 집단들끼리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좀 교육적이지 않아. 그래서 너 그런 말 쓰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부딪히는 그 감정들이 엄마가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이제 맞이하면서 사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상담 오셨습니다. 많은 부모가 지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놓치는 실수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딱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실수 뭐가 있을까요? 실수는 내가 완벽한 부모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완벽한 부모이고 싶다. 그런데 한번 부모 자신을 돌아봐라. 실제로 상담한 좀 케이스를 들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욕구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대치도 높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님을 만나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한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모교육 서적을 100권도 더 읽으셨어요. 그리고서 아이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걔가 해야 될 일 다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 또한 굉장히 숨이 막혔어요. 그 스케줄을 보면서. 이제 학원, 며칠부터 몇 시까지 엄마가 일거일투족, 옷은 무엇을 입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들어 놓은 간식. 그래서 이 엄마는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워서 막 플레이팅을 막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그 간식을 해주고 엄마는 이렇게 너한테 완벽한 엄마야. 항상 그걸 강조하셨어요. 틈새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는 포근하고 좀 실수하는 엄마를 원했더라고요. 이건 막 우는데 너무너무 저는 아이가 좀 그때 안타깝게 느껴졌었어요. 생각한 대로 그냥 말하면 그 감정이 말로 화살처럼 꽂히잖아요. 대화로서 이 부분이 너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부모가 하는 실수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잡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5가지만 추천을 해주시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사실 너무나 많은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읽어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 5가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첫째, 확인형. 절대 확인하지 말으시는 거.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 박사님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하나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 너 숙제 했어? 뭐뭐 했어? 이거 했어? 밥 먹었어? 엄마가 차렸는데 먹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발 정리했어? 아니면 학교에서 뭐 했어? 자꾸 했어 물어보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했어가 공포감이래요. 또 나를 제재하기 시작했구나. 나는 뭔가 챌린지를 당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엄마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라고 하지 말고, 했구나. 신발 정리했구나. 숙제했구나. 했어가 아니라 했구나. 안 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숙제를 안 했구나. 안 했구나 해서 끝내도 될까요? 그럼요. 알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본인이 더 슬퍼하고 본인이 더 힘들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유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첫 번째 솔루션, 했지 하지 말고 했구나. 믿어주기. 무슨 상황에서도. 두 번째 솔루션,
빨리빨리. 네네. 네.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빨리빨리. 어차피 빨리빨리 해도 그 아이는 늦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기질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한 번 늦게 하셔야 돼요. 아, 이건 대화가 아니라요? 그냥 네,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님들 막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결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각을 할까봐 받을까봐. 뭐 어떻게 하면 얘를 무슨 사유 있는 지각이나 결석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너무나 지금 조급하신 거예요. 이런 습관은요, 사실 영유아기 때 잡아주셨어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사춘기 때 이런 거를 뭐 습관을 잡아주시는 거는 사실 시기가 조금 레이트한 거죠. 늦은 거죠. 하지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했으면 너무 좋아요. 숙제 안 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숙제 안 해가가 한번 갔다 오면 선생님한테 뭐 실행질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겪는 어떤 환경을 겪어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뭐까지 다 싸주고 해서 절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아이 이런 걸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건데 한번 놔두세요. 답답하셔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말을 질문하지 마시고 아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질문하게끔 하세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핵심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오늘 시험 잘 봤어? 시험 잘 봤어요, 엄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했니? 했어요. 뭐 다 했어요. 잘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머님 듣고 싶은 말씀이. 근데 아이들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냥 사사로운 걸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 해요. 엄마, 내가 오늘 게임에서 5판을 했는데, 지난번에 5판 다 졌는데 이번엔 4판을 이겼네? 그럼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머릿속에? 지금 게임 얘기할 때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꼭 좀 참으시고 한 번은 들어주시고 듣고 싶은 말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엄마는 그런데 그 주제하고 연결된 다른 걸로 엄마가 예시를 제시하는 거죠. 엄마도 글쎄 게임 들어가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네 마음 이해하겠어. 그런데 엄마가 어떤 사람 만났냐면 게임을 잘하는데 뭐 자기 관리도 잘하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아이의 릴렉스를 조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요구사항을 얘기하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뭐예요? 너 무슨 생각하니? 그때 엄마의 심정은 알죠. 저도 알아요. 엄마는 너 생각 좀 잘해. 그리고 다음 거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착착착착 좀 해. 이거예요. 너 무슨 생각하니 그 많은 그 포인트는 엄마의 머릿속에 한 10가지 더 있어, 그 안에. 많은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에 함축해서 너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니? 이렇게 들린대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들린대요. 너 무슨 생각하니? 그러면 뭐 되게 뭐 동물들 생각 안 할 때 이렇게 뭔가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되게 생각을 한다고 되게 속상해 했었어요. 엄마들도 상담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도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약간 되게 무시하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고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너 무슨 생각하니 보다는 솔직하게 엄마 네가 숙제 안 해서 되게 마음이 조금 불안해. 불안해서 너한테 이거 묻고 싶어. 너 숙제 언제 할 거야? 혹시 불안감이 전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 이거 안 해서 불안해 저거 안 해서 불안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적기적소에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속상해. 그냥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때 드디어 아이는 엄마는 나를 뭐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 그런 뭐 지시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엄마도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이가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 활용정정 5번째 볼까요? 너 왜 이렇게 짜증이야? 그 짜증을 내는 건 엄마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 그 뜻이거든요. 엄마가 미워요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청소년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짜증나면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막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100%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도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뭐 어떤 친구 하나를 때려서 이렇게 하고 싶을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정함, 그리고 받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사춘기 언어다. 지금 아이가 하는 거는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 상담해 보시면 저게 나한테 이렇게 쏟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걔가 뭐 짜증을 낸다거나 뭐 또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그 시기 때에 그들의 언어가 있다. 이정아 교수님의 조언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